여러분은 혹시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으신가요? 진짜 요즘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시장이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이고 조만간 뭐 10만 전자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와, 진짜 멘붕이 막 세게 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걸 좀 알아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조금은 예측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급락한 종목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있는데 둘 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더라고요. 이 반도체 관련 주식만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바로 D램 가격이 올해 4분기부터 떨어질 것 같다는 예측 때문인데요.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서 많은 PC 제조업체들이 과도하게 D램 반도체를 사들였고 현재 재고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요가 재고를 소진할 만큼 많지는 않아서 4분기 PC D램 가격이 최대 5%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D램 가격이 5% 정도 하락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나? 아니,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D램 가격은 현물 가격과 계약 가격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현물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고 계약 가격은 고정 가격으로 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인데 보통 이 계약 가격이 고정된 가격이니까 현물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겠죠. 근데 이 현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고정된 계약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가면 계약 가격을 더 낮춰야 하고 이게 또 현물 가격이 또 내려가면 이 계약 가격을 또 더 낮춰야 되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대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60달러에서 무려 28달러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글로벌 투자 기업인 모건 스탠리가 D램 반도체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계 투자 기업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단 3, 4일 만에 40조가 증발해 버린 거죠. 반도체 업종 전체 영업이익이 66조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거 정말 미친 듯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다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반도체에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급락한 이유가 PC에 들어가는 D램 때문인데 사실 PC D램은 전체 D램 중에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D램은 스마트폰이나 서버에도 들어가고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곳에서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곳이 많아지니까 지금의 PC D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둘째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탄탄한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뿐만 아니라 비반도체인 파운드리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폴더블 폰도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운드리의 경우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예전에는 인텔, AMD 같은 회사가 칩 설계와 생산을 맡아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애플,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생산만 외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생산은 TSMC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미 생산 가능 캐파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예전에는 생산 수율이 좋지 않아서 TSMC에 밀렸는데 최근에는 생산 수율이 많이 개선되어서 점점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출시한 폴더블 폰도 또한 시장에서 반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앞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좋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가전제품에도 들어가는데 미국 IT 가전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22년 경제 성장률과 OECD 경기 선행지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앞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 위기설이 있었는데요. 한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도 금방 따라잡힐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은 성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막 짜증이 나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정말 생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기술에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이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지겠죠. 이런 정밀한 기술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금방 따라잡기가 쉽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봤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이렇게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 투자를 위해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별별 재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